안녕하십니까, 후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을 압도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방산 생산 능력입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각각의 미군 최고 사령관들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둘 다 기묘하게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둘 다 비슷한 경고를 워싱턴에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유럽 사령관은 2015년 4월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병력뿐만 아니라 전투 차량과 군수품도 전례 없는 속도로 교체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지상군은 지난해 약 3,000대의 전차, 9,000대의 장갑차, 13,000개의 포병 시스템, 400개가 넘는 방공 시스템을 잃었지만 이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예상했고, 덕분에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이 활기를 되찾아 올해 2025년 탱크 1,500대, 장갑차 3,000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200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연간 135대의 탱크만 생산하고 브래들리 전투 차량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친절한 부연 설명도 곁들였고요. 또한 미 유럽 사령부는 러시아가 군수품 생산 역시 대폭 확대했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매달 25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단기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전 발발 전까지 러시아 방산업계가 파산 및 부도 사태에 있었다는 소리는 패스된 가운데, 카볼리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가 전시 기반에 있으며 예상 가능한 미래 동안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크렘린은 금융기관과 방위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한 상태이며, 작년 2024년 가을 러시아는 국방비를 25% 증액했는데, 이로써 러시아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를 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군사비 지출은 PPP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에 4,620억 달러에 달하면서 시장 환율 기준으로 유럽 전체의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우자든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과 현역 병력 확충, 장기적인 군사 계획 수립을 위해 4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신속 기술 적응 주기를 실행하는 동시에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교란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새로운 전자 대응책을 도입해 타격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정찰 및 일회용 드론을 전장 공세에 투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급속한 군수품 생산 궤적은 그 자체로도 매우 우려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말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 샤무엘 파파로 제독은 우크라이나에 물건을 주는 바람에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공대공 미사일 재고가 잠식당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직한 것이다 라고 경고한 점은 더더욱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 파파로 제독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잠재적 적이라고 하면서 미군 군수품 부족의 정도를 우려했는데요. 중국의 경우 2025년 현재 모스크바처럼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피했지만 중국 산업은 필요할 경우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중국 조선 능력은 미국의 200배가 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이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군함보다 더 많은 군함을 중국은 한 달 만에 건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중국의 든든한 이중용도 해양산업은 전시와 같은 속도로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관련 산업, 미국 조선산업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군함 건조, 수리, 유지 보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조선업은 중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하나의 분야에 불과한데, 중국은 2025년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 전략 로켓군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은 중국 산업이 군사적 목적으로 종속되고 이중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매년 실질 예산 증가를 통해 PLA,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군사력 증강 목표를 달성했는데, 지난 28년 동안 중국의 국방 예산은 연평균 약 9%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중국의 실제 군사 지출은 2022년에만 최소 7,106억 달러에 달하면서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2022년 미 국방 예산의 96%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정신인 전투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생산을 대폭 늘려 러시아에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 전력 투사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에게 필수적인 포탄 공급원이 된 북한은 오랫동안 전쟁 준비하면서 쟁여놓은 방대한 포탄 비축량을 사용하면서 재가동된 공장에서 포탄 등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이 보이는 협력관계는 양국 정권의 군산 복합체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위기에 처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무기고를 앞지르는 21세기판 Axis of Arm Production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방 예산은 2024년에 실질 기준으로 감소하여 미국 GDP의 3%에 불과하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 항공우주, 방위산업 기반을 되살리려는 펜타곤의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펜타곤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산업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미 의회는 예산 조정 법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다년간에 걸친 예산 조정 법안은 조선, 골든돔, 각종 군수품, 공군 물자, 우주자산, 인도태평양 지역 추가 투자, 대규모 혁신, 국경 및 국방 감사를 위한 추가 예산 등 10개 분야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펜타곤은 핵전력 3대 요소에서 미사일 방어, 일회용 공격 및 자율 드론, 통합 전투기, 군수품, 조선, 의료에 이르기까지 17개 역량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해 국방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펜타곤이 벌이는 노력들은 정밀타격 스탠드오프 무기 및 미사일, 군사시설, 다양한 해상 기뢰, 우주 센서, 수중 감시 시스템을 포함해 많은 것들을 요청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예산 미지급 우선순위 목록과 일맥상통하며, 다행히도 2015년 들어서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 미국이 지금 당장 성과를 거두려면 특정 군사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군을 현대화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인력, 시설, 공급망을 재건해야 한다는데 초당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의 적들은 미국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결실을 맺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워싱턴이 계획에서 생산으로 빨리 전환할수록 미군은 더 빨리 무기고를 재건하고 억지력을 회복하고 미국이 결코 밀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미국을 압도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방산 생산 능력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